오늘 하루 종일 릴리안 생리대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특정 브랜드의 생리대를 쓰고 생리불순, 출혈 등의 건강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이런 제보가 잇따랐죠. 급기야 이제 식약처도 해당 제품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지난 3월에 생리대 방출 물질 검출 시험이 있었답니다. 그 시험을 직접 담당하셨던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의 김만구 교수님을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어떤 실험을 하셨던 겁니까? 지난 3월에 생리대 중에서 소비가 많은 상위 제품 10종류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상위 10개 제품. 예. 여성환경연대에서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생리대로 인한 화학물질의 노출이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시험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여성환경연대 의뢰로 이제 전문가분들이 시험을 하신 거죠? 예. 그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릴리안 생리대도 포함이 됐었습니까? 예, 포함됐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그때 어떻게 나왔었어요? 생리대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한 200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20종 정도가 독성이 있다라고 알려진 물질들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톨루엔이라든지 스타이렌이라든지 트라이메틸 벤진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많이 팔리는 상위 10개 제품을 그때 시험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 10개 제품 모두에서 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 그때 조사를 한 목적은요. 예. 여성들이 이러한 생리용품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노출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생리대를 했었고, 그것과 대비해서 면 생리대를 했었습니다. 면 생리대를 했더니 공산품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삶거나 빨거나 하니까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생리용품으로부터 여성들의 화학물질을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려면 면 생리대를 계속 삶거나 빨아서 쓰는 것이 여성 건강에 좋다, 이런 캠페인 차원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물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일회용 생리대를 많은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독성 물질들이 여성 건강과 어떤 그 관련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그 이후에 지속되지 못했습니까? 독성이라고 하면은 모든 독성이 다 똑같은 독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마신다든지 피부에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내장을 섭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려진 독성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생리대에 의한 독성의 실험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제가 한 것 같이 어떤 물질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또 그 물질들이 이제 여성의 건강이니까 여성의 질의 점막에 얼마만큼 녹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여성 건강에 대한 독성을 아는 데는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초 자료가 지금은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까지만 지난 3월에 시험을 하신 거고, 그 물질들이 이 여성 신체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는지에 대한 실험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겁니까? 그렇죠. 없었죠. 그런데 지금 많은 이 소비자들이 릴리안 생리대를 쓰고 나는 생리불순 이런 것들이 생겼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부분은 지난 SBS의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에서는 한 1000여 명에 되는 여성들, 특히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화학물질, 우리가 일상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을 줄이거나 관리를 하면은 그러한 생리통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설문조사와 6개월간에 걸친 시험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독성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특히나 여성들이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인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없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개연성은 충분히 연구가 돼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이 생리대 부분에 대한 이 휘발성 유기화학물, 각종 이 독성 물질들에 대한 무슨 기준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은 무지하게 많은 다수의 제품들로부터 화학물질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의 어떤 그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히나 여성 생리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외국의 선진국에는 그런 기준들이 좀 있나요? 기준은 없는데 외국에서도 한 2년 전에 외국 제품을 가지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조사한 게 있어요. 그 자료하고 이번에 3월 달에 저희가 실험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일회용 생리대가 더 외국 생리대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외국 생리대들은 더 많이 화학물질, 독성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규제하는 어떤 기준치 같은 거는 외국 어느 나라에도 없다 하지? 아직까지는 다소 일부 물질에 대한 형광물질이라든지 주로 포말데하이드 같은 것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니까 우리라도 좀 어떤 기준이라도 하나 좀 앞으로 정립을 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의 김만구 교수였습니다.